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양 만점 투자 이야기 풀어드리는 만나면 굵어지는 홍당무,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정말 단숨에 하루 만에 초급등이 나왔다가 빠졌다가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의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정확한 위치는 어딘지,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어떤 매매 전략이 유효할지 정말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민에 대한 해법, 해답 이 50분 동안 이 시간을 통해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전문가님 모시고 알찬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7년의 매매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실전 트레이더, 바로 장자방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을 가져다주는 주식과 ETF 그리고 선물 옵션 매매법까지 전문가님만의 3박자 매매법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 시장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지 그 기법 한가득 또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우리 전문가님이 운영하시는 노란톡방 입장문은 7시 50분까지 활짝 열어드릴 예정입니다. 우측 하단에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또 아래 자막을 통해서 계속해서 띄워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꼼꼼히 읽어보시고 따라하셔서 시간 안에만, 입장문 열려있는 이 시간 안에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를 올바른 투자로 이끌어주실 우리 전문가님 만나서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만에 뵙게 됐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을까요? 네. 이 모습이 너무 잘생겨지시고 살도 완전 이렇게 홀쭉이가 되셔가지고 그래요?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 어떻게 우리 홍당무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나눠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요새 많이 등락이 심하죠. 어제는 급등을 했고 오늘은 급락을 했습니다. 시장의 전체 그림이 뭐냐라고 물으면 계속해서 하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마 올 겨울 지나서 빠르면 겨울, 늦으면 내년 봄 정도 돼야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황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만으로 수익을 내는 게 되게 어려운 시장이고요. 사실 주식 매매법에 관한 얘기를 오늘 제가 2개를 드릴 건데 귀담아 들으시면 하락장과 상승장에 매매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좀 하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섹터를 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걸 어렵게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훨씬 더 쉬운 거라는 거 오늘 3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 출발 전에 먼저 말씀드리는 건 내일 아침에 8시 20분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선물 옵션 장중 매매를 여러분과 함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노란톡 단톡방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께 내일 아침부터 하루 종일 저랑 매매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장 링크 제가 온라인 채널 열어드릴 거거든요.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선물 옵션과 주식을 내일 전반적으로 해서 내일 한 7시간가량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하루 종일 할 거기 때문에 7시간 동안 종목 얘기도 하고 시장 얘기도 하고 선물 옵션 대응도 하고 하나하나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동안 선물 옵션을 해봤는데 수익을 잘 못 내는 분, 그리고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한번 보고 싶어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주식들이 지금 내가 물린 게 너무 힘이 들어서 대안은 없을까 생각하는 분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오시면 저랑 같이 하루 종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중에는 시간이 짧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드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여러분 온라인 강의에 들어오시게 되면 더 많은 것들 드릴 테니까 내일 한번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와 정반대 상황으로 이 코스닥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쇼 커버링에 나섰던 외국인이 대량 매도로 돌아서면서 이 코스피 코스닥은 장중에 동반 2% 이상의 낙폭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오후 들어 낙폭을 소폭 축소한 점은 다소 위안이 된 하루였지만 에코프로를 제외한 2차 전지주들도 다시금 내림세를 겪었습니다. 정말 오락가락 갈피를 잡기 힘든 이 힘든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을 대응하기에는 정말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장 홀로 끙끙거리지 마시고 저희 홍당무 그리고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꼼꼼하게 또 촘촘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오늘 함께 하신다면요. 노란톡방 입장 이벤트까지 또 하나 들고 와주셨습니다. 우리 바로 내일 곧바로 진행이 되는 선물 옵션 무료 특강,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이 특강의 링크까지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내일 개장 직전 8시 20분부터 또 장 마감하는 3시 30분까지 7시간가량 여러분께 온종일 또 이 선물 옵션 실전 매매부터 시작해서 교육 내용까지 또
온전히 담아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실전 시장 대응 전문가님의 매매법 두 눈으로 경험해 보시고 함께 매매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자막을 통해 방송 내내 또 틈틈이 띄워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도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워낙 장세가 또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졌다 이런 힘든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좀 안전한 매매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 하면 또 안전한 매매 또 대가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 매매 원칙부터 또 오늘 시장 이야기 풀어주실까요? 네. 자, 제가 매매 원칙 페이지를 여러분 화면에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은 대부분 다 변동성 장이지 추세장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시장이 눌림을 줄 때 나는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한다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쌍바닥을 형성하기도 하고 다중바닥을 형성하기도 하고 내가 떨어질 때 최저점 잡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눌리면서 이렇게 내가 반등하면서 이렇게 다중바닥을 형성할 때 아, 더 이상 안 빠지는구나 추세대가 확인될 때 수렴이 올랐다는 게 확인될 때 난 요때 사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떨어지면 야 여기가 바닥일까? 여기가 바닥일까? 여기가 바닥일까?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지하 1층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지하 3층이 생기고 지하 10층이 생기고 지하 20층 생겨도 도저히 이놈의 땅굴이 끝을 파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얘가 바닥을 형성해서 쌍바닥 찍고 올라가거나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가는 흐름을 확인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장은 추세장이 아닙니다. 변동성 장이기 때문에 항상 떨어졌다 반등하고 떨어졌다 반등하는 성향이 있어서 별로 좋지 않다는 거고요. 다만 상승장일 때는 우리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 추격 매수할 수 있게 돼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시장이 놀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다면 어느 순간 박스를 돌파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얘는 직전 고점 돌파되면서 1번, 2번의 고점을 넘기니까 강하게 상승하죠.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상승장에서는 자 우리 민수 아나운서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 1번 케이스는 지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할 때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어떨 때 상승장에 매매하는 걸까요? 1번 케이스는 갔다가 눌리고 올라갔다 눌림을 줄 때, 네. 2번 케이스는 앞전 저항을 돌파되면서 막 날아갈 때. 자, 네. 이 두 가지 케이스인데 상승장의 매매법으로 제일 좋은 매매가 뭘 것 같아요? 저는 1번일 것 같습니다. 상승장에? 네. 왜? 상승장이면 올라갈 때 따라가야지. 너무 위험하게 추격을 하는 건 좀 그래요? 위험하지 하락장은 그러면? 않을까요? 하락장은 뭐 하락장에서는 해야 될까요? 더 바닥을 가니까 후자예요? 자, 제가 볼 때는 정반대인가요? 약간 얻어서 걸린 것 같아요. 답은 맞았어요. 아, 그래요? 답은 맞았는데 뭔가 찍기를 잘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서. 네. 자, 왜 얘기를 하냐면 네. 보통 우리가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는 얘기는 수급주, 세력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뭐 원자력 테마가 있어서 원자력 테마주가 막 올라가고 2차 전지 테마가 있어서 막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뭐 갑자기 뭐 코로나가 터져서 백신 관련주가 막 올라가고 이런 건 테마주들이에요. 일정 매매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이런 앞으로 뭐 무슨 OECD 회의가 있을 텐데 수혜주. 뭐 대선에 누가 대통령 후보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우수할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 테마주 이렇게 형성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얘는 거의 장세가 무관해요. 장이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그래서 하락장일수록 확실한 테마가 붙은 종목을 거래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하락장에 훨씬 더 유리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락장은 내가 떨어질 때 저점 매수하겠다고 잘못 들어가게 되면 어디가 저점인지를 모르고 내가 들어간 게 저점이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위험한 매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시세가 한번 주고 나서 눌림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대를 지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는 거고 이때 얘가 상승 박스를 돌파되길 때 돌파 매매도 가능은 해요. 근데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우리가 제일 하기 좋은 매매는 눌림 매매인데 상승장에는 추세가 시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올라갔다 눌리고 다시 오르고 올라갔다 눌리고 다시 오르는데 하락장은 올라갔다 눌리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그냥 빠져버려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면 하락장은 손해가 난다는 거고 하락장에 우리가 매매해야 되는 건 뭐냐면 테마가 붙어서 돌파하는 매매들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소 씨가 저랑 방송을 오래 해서 대충은 얼추 답은 알아요. 근데 왜 그런지는 바꿔서 얘기한 것 같고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시장에 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려 볼게요. 지금 시장 상황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왼쪽 차트는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입니다. 얘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11,800원짜리에서 매수해서 쭉 올라올 때 13,500원 이상까지 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달러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달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현대차 제네시스라는 차를 1억 주고 산다라고 계산할 때 미국 사람이 한국에다가 주문을 넣어요. 나 1억 주고 살 테니까 제네시스 한 대만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똑같이 달러가 지금 지수랑 별 차이가 없으면 1억 원을 나중에 내가 그래 2달 뒤에 생산되니까 2달 뒤에 차 보내줄게라고 이야기할 때 1억을 받고 난 달러로 받겠죠. 그러면 난 오늘 가치로 1억 원이니까 나는 달러로 인해서 뭐 손익도 수익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계약하는 날짜에는 그래 1억이 뭐 만약에 1달러당 1,200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갑자기 10%가 오른 거야. 2달 뒤에 차를 주려고 하니까. 차를 인도받고 나서 내가 1억을 받으려고 했더니 미국 사람 입장은 어때요? 내가 1억을 내려고 그랬더니 달러가 왕창 올라 10%가 올라버렸어. 그럼 나는 1억을 내지만 사실은 1억 원에 해당하는 달러를 갖다 주지만 나는 얼마를 내게 되냐면 9천만 원 내는 효과가 되겠죠. 달러 가치가 오른 거니까.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난 1억을 받아야 되는데 9천만 원 받고 제네시스를 주는 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현대차의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1억을 받아야 이익을 낼 수 있는데 이익의 10%를 못 받기 때문에 적자거나 수익 규모가 줄겠죠. 그러면 주가 지수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외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내가 가공을 해서 외국에다 파는 걸로 돈을 버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주가들은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달러가 올라갈 때 지수가 좋은 적은 거의 드물어요. 잠깐 단기적으로 며칠은 달러가 올라가더라도 주가가 오를 수 있어요. 그게 거의 끝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달러를 이야기했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9월 9일 날 시장이 급락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였냐면 달러가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서부터 얘가 다시 재차 폭등하기 시작할 때였고요. 그리고 달러가 여기서 이렇게 추세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때 어땠냐면 인버스 해도 좋겠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인버스가 수익 많이 났죠. 예, 말씀드린 그 자리에서부터 쫙 치고 올라와서 수익이 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시장을 보는 것도 기본 틀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 장이 조정 나올 때 여러분께 샀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했던 게 10월 마지막 주에 몇 종목을 드렸어요. 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떨어질 때 반도체가 슬슬 바닥이니까 코덱스 반도체 사시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이런 코덱스 반도체 이게 뭐냐면 반도체 종목들로 만들어 놓은 ETF예요. 그래서 이 종목 안에는 SK 하이닉스도 있고요, 뭐 DB하이텍도 있고요, 리노공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한 10여 개가 속해 있는 ETF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가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할 때 굳이 반도체 종목을 안 사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ETF를 여기 3만 원에서 3만 500원 여기서 매수할게요 이야기했는데 확 올라서 3만 3천 원까지. 그러니까 ETF인데도 10% 정도 벌었잖아요.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뭐 대단히 많은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은 중소형 종목을 하고 대박 종목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대형주하고 ETF만 하는 이유가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요. 여러분 방송에 나와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했다가 이쯤에 사도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 종목이 무슨 문제가 생겨버리면 제가 그걸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 마음이 괴로워서 제가 방송을 못 하겠죠. 강의 못 하고. 그래서 저는 대형 종목 위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올라갈 때 제일 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말씀드렸는데 10% 정도. 그래서 어저께 저는 반을 청산을 말씀드렸고요. 어저께 반 청산하시고 장 밀리면은 그냥 3만 2천원 깨지면 다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뭐였냐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랑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는 뭐냐면 종합주가지수 중에 대형 종목 시총상위 1등 삼성전자부터 200등까지 있는 코스피 지수 200이 대형 종목이 오르면 코스피 얘도 ETF인데 같이 수익이 나요. 그런데 얘는 올라가는 지수가 올라가는 게 1% 올라가면 얘는 2% 수익이고요. 지수가 10% 올라가면 2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 사시라고 할 때 여러분 좀 늦게 사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 보시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 얘는 코스닥 종목 중에 1등부터 150등까지를 모아놓은 지수예요. 그래서 코스닥 종목 중에 내가 뭘 사야 되냐, 뭐 바이오 사야 되냐, 뭐 2차 전지 사야 되냐 이거 고민할 필요 없고 그냥 코스닥 150 레버리지 하나만 사세요 이야기했는데 그때가 10월 말에서 11월 초 여기거든요. 자, 어제 얼마나 올랐냐면 여러분 지수 ETF가 25% 오르는 거 보셨어요? 어저께 종가 차트 제가 캡처해 놓은 거거든요.
어저께 당일날 25% 올랐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밑에 살 때 8천 저희가 300원에서 8,500원 사이에 매수했거든요. 근데 어제 얼마 갔냐면 11,150원. 수익률이 거의 30%에 다다르죠. 어제 시초가에만 샀어도 25%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냥 팔고 넘어가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시초가에 다 던지라고 아까 문자 드렸는데 다 던지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급락했죠. 자, 2차전지 소부장입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 대형주가 삼성 SDI,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에요. 이 네 개가 대형주인데 얘네들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2차전지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업종들도 가잖아요. 그래서 대형주 사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상한 중소형 종목 사지 말고 요거 2차전지 소부장이라 그래가지고 얘가 7,000원 부근에서 여러분 분할로 매수하세요 얘기했는데 엄청 빠졌거든요. 7,000원 부근이 여기인데 이 바닥에서 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요. 그리고 여기 샀다가 좀 물리잖아요. 겁내요. 겁내지 말라고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비중 20%만 잡고 계시라고 계속 이야기 드렸는데 결국 어땠냐면 어제 당일날 21% 올랐어요. 여러분 내가 어제 당일날 오른 것만 21%지 바닥에서부터 생각하면 30%가 넘게 수익 났죠. 이따가 제가 수익 인정해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했냐면 롯데관광개발은 아주 그냥 목 놓아 외쳤던 종목 중에 하나죠. 롯데관광개발은 10,000원 밑에 떨어지면 사라.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7월 말에서 8월 초에 10,000원 밑에 떨어지면 사라라고 이야기 드렸던 자리가 여기였고 얘가 얼마 갔냐면 17,680원, 76% 수익 났어요. 약 80%가량의 이익을 냈고요. 그리고 다시 떨어질 때 기다려라 한 달 반을 외쳤죠. 얼마 갈 때까지? 10,000원 밑에 떨어질 때까지. 자, 보실래요? 10,000원 밑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있었어요. 5일 동안. 자, 5일 동안 10,000원 밑에 머물렀는데 안 샀다? 그럼 본인이 안 산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내가 잠깐 사이에 뭐 바빠서 못 살 수 있는데 5거래일 동안 머물렀는데 안 샀다? 그럼 본인이 안 산 거죠. 비중이 20%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치고 올라와서 얼마 갔습니까? 12,060원 찍었네요. 10,000원에만 사도 20% 수익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반을 팔고 나머지를 그냥 11,000원 깨지면 정리하고 아니면 버텨봐라.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 또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하락장에 여러분 어떤 걸 사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락할 때 봐봐요. 에너지화학이라고 하는 ETF인데 얘는 우리가 기름값이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상품이에요. 보시면 22,000원에 7월 26일에 최고점 찍고 나서부터 얘가 얼마 갔냐면 13,000원입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부터 사라고 이야기 드렸냐면 10월 말에 여러분 이제 기름값 이슈가 좀 터질 때가 됐다. 날 추워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 드렸더니 바닥에서 14,100원, 14,200원에 집중적으로 샀던 게 빵 치고 올라가면서 어제 하루만 11.7%. 차익 실현 괜찮습니까? 약 20% 정도 이익 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 제가 해볼 만한 종목이 몇 개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다음에 LG화학입니다. 이 네 종목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샀습니다. 10월 말에 열심히 사자라고 이야기 드렸고 올라올 때 빵 터지면서 어제만 해도 21%의 수익을 냈네요. 대박 냈죠? 그죠? 자, 그다음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7월 26일부터 시작해서 76만 원짜리가 40만 원까지 거의 반토막 가까이 빠졌는데 마찬가지로 10월 말부터 매수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빵 터지고 올라가네요. 오케이? 종목을 뭘 사도 좋다. 방송 출연해서 이 자리에서 생방송에도 이야기 드렸고 톡방에도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사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게 10월 말경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제가 누누이 노래를 불렀던 종목 중에 하나죠. 7만 원 초반부터 매수한다. 72,000원에서 68,000원 구간에서 떨어질 때마다 조금 사는데 가다가 밀리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 사람 잘 안 삽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빵 치고 올라가면서 20% 이상의 수익을 펑 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떨어질 때 보세요. 만약 여기서 떨어질 때 샀으면 올라가겠지만 여기서 사면 계속 내려오는 족족 물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정이 나올 때 저점에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차트를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럼 제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네가 말한 대로 수익 났느냐라고 보실까요? 제가 오늘 아침 보시면 여기 11월 7일 날이라고 화면에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오늘 날짜입니다. 오늘 화요일 날 아침에 8시 55분에 여러분들께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다 글을 씁니다. 아참, 여러분 제 단톡방 들어오는 거 알고 계세요? 방송 듣다 금방 지나가거든요. 자, 톡방 들어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핸드폰을 꺼내셔가지고요. TV 화면 앞으로 가십시오. 보시면 네모난 모양의 QR코드가 보일 겁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앞에까지 오셔서 카메라 기능을 이렇게 누르고 나서 갖다 대시게 되면 URL이 떠요.
링크가. 그럼 그거 누르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톡방,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여러분이 공개 채팅방에서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여러분이 오픈 채팅방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는 톡방이 뜹니다. 톡방에 아침마다 이렇게 시황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일 제가 무료 공개 강의할 때도 여러분 오실 수 있으려면 오늘 톡방에 들어오셔야만 가능합니다. 자, 보시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어떤 얘기했냐면 오늘 선물 기준 가격은 335다. 그래서 얘가 깨지면 하방 봐라 이 얘기예요. 지켜지면 상방을 보는 거고 깨지면 하방 본다. 일자 332까지 밀고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8시 55분에 전일날 어저께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오전에는 되돌림 조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332에서 332.50 요 부근까지 되돌림 이후에 재차 상승한다면 상방이 가능하고 얘가 깨진다면은 시장이 왕창 빠질 거다.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오늘 만약에 시장이 하방으로 간다면 2차 전지 관련주는 전량 차익 실현을 몰두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ETF 종목 코드를 써놨습니다. 364980 2차 전지 ETF고요. 그다음에 45860 얘는 뭐냐면 2차 전지 소부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요. 그 종목을 아침에 전부 차익 실현하겠다. 시가에 빨랑 던져라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또한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전량 매도해서 한 방에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9시 6분에 제가 톡방에 글을 뭐라고 썼냐면 2차 관련 종목 전부 다 팔고요. 거기다 코덱스 레버리지, 그다음에 콜스닥 150 레버리지 시가에 몽땅 다 팔아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정리해라. 시장 빠진다라고 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언제 샀냐고요? 10월 말에. 10월 마지막 주에 산 거예요. 자, 그래서 수익 계좌 인증 올라오시는 거 보시면 27% 수익 났다고 단타로 들어갔다.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은 36%, 포스코 퓨처엠은 27% 수익 났다는 거 증명 올라오는 거 눈에 보이시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주식은요. 상승장과 하락장이 전혀 다릅니다. 매매하는 방식이.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쉽지 않은 구간이라서 여러분이 주식만으로 돈을 벌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잠깐 제가 HTS를 켜가지고 여러분들 그럼 지금 시장 상황을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주도주 섹터 전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 보시게 되면 어저께 급등 이후에 오늘 급락하면서 왕창 빠지고요. 인버스만 해도 꽤 많이 시세가 났던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2차 전지 종목 중에 자, 2차 전지 아침에 시가에 다 팔아라 얘기했던 KLX 2차 전지 뉴딜입니다. 자, 얘를 지금 여러분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자, 10분봉 보시면 시가가 고가고 그대로 밀면서 완전히 박살냅니다. 13% 오늘 빠졌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부장도 시가에 다 던져라 얘기했는데 시초가 땡 하자마자 밀어서 얼마 빠졌냐면 9.4%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죠? 예.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 드렸던 종목 중에 아직 반도체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뭐 팔으라는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 반도체는 아직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종목들 보시면 미디어 콘텐츠, 에너지 철강 싹 다 빠집니다. 재미있는 건 우리가 종목들 중에 특히 2차 전지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 보실래요? 장대음봉이죠. 오늘 몇 프로 빠졌냐면 10% 빠졌습니다. 어제 올라갔던 걸 그대로 다 밀어버립니다. 어저께 시초가 부근까지 밀어버립니다. 보이신가요? 그 다음에 LG화학도 마찬가지죠. 어저께 시가 근처까지 다 밀어버립니다. 얘도 5% 빠졌네요. 자, 포스코홀딩스 11% 빠졌네요. 어제 올라갔던 거 다 밀어버립니다. 자, 우리가 종목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시장은 늘 오르질 않아요. 여러분 이해하실까요? 시장은 늘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늘 오르길 바랍니다. 지금 시장이 어디에 있냐라고 묻는다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가는 과정 안에 어느 순간 급등도 했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반복하면서 우하락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11월 달 한 달은 반등도 제법 나오고 또 하락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이 경과되면서부터 저는 시장이 만약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내년 1, 2, 3월 달에 상당한 급락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봄까지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여러분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시장이 올라갈 때 주식 매수할 때 개당 비중을 20% 이상 넣기는 꽤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세게 한다면 저는 하락을 봐서 인버스에 또 한번 배팅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이고요. 자, 지금 이 차트 잠깐 보시면 인버스 차트가 이거거든요. 잠깐 보시죠. 제가 여기 9월 19일 날 이날에 인버스 시장 하락하니까 하방에다 몰빵 치자라고 이야기했던 날이었는데 증권TV 나와서 여러분 하방에 몰빵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락 많이 한다고 이야기는 해주지만 인버스에다가 최하 비중 50%는 자산의 50% 이상 무조건 배팅하라고 난리를 지겼던 날이었는데 그 뒤로 얼마 갔냐면 목표가 3,120원 갔습니다.
3,000원 넘을 거라고 얘기해서 3,100원에 3,200원 사이에 차익 실현 한다라고 여기 잡을 때부터 노래를 불렀던 자리였거든요. 다 왔죠. 20, 한 3, 4% 정도 수익 내고 팔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구간은 등락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주식만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내가 잘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떨어질 때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어느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뭐였냐면 여러분 롯데 관광개발이었습니다. 제가 내일 온라인 하루 종일 특강한다고 이야기 드렸죠. 8시 20분부터.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특강할 때 온라인 강의할 때 어떤 얘기했냐면 떨어질 때 10,000원 밑에 롯데 관광개발 사라 이거를 여러분 온라인 특강 때 가르쳐드린 종목이에요. 그때 어떻게 됐죠? 수익이 20% 이상 났네요. 안전하게. 오케이? 예, 이 종목이 제가 알려드린 히든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종목이 뭐였냐면 요거 보시면 여기 아세아 시멘트 있으세요? 보이시죠? 예, 여기 9,200원 밑에서는 모아가세요 얘기했더니 이만큼 올라갔어요. 시멘트주 앞으로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죠? 이 종목도 제가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께 강조드렸던 게 뭐였냐면 어디 갔지? 저 현대미포조선이에요. 자, 보세요. 얘는 우리가 떨어질 때 요 밑에서 저희가 72,500원에 사가지고 95,000원에 다 팔고 와 대박이다 하고서 한 번도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7만 원 초반이나 6만 원 후반까지 떨어지면 산다 했는데 72,000원부터는 이제 슬슬 사보세요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2주 정도 줬어요. 열흘 정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빵 치고 올라가면서 수익 주죠. 저는 이런 종목을 주로 거래를 해요. 그렇다 보니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아무리 많이 드리고 싶어도 상승장의 종목을 못 드려요. 올라가고 있는데 왜 줍니까? 잘못 들어갔다 물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하락장도 하락 초입에는 종목을 못 드려요. 하락이 얼추 끝났을 쯤. 그러다 보니 제가 여러분들께 스윙 종목, 안전한 종목을 드리는 건 한 달에 한두 번, 어떨 때 하락을 심할 때는 한 2달 가야 한두 번밖에 진입할 기회가 안 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제가 만약에 주식만 전업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주식이 제가 전문적인 매매 영역이었으면 저도 손해봤을 것 같아요. 못 기다려서. 근데 저는 뭐 하냐면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해요. 그렇다 보니까 매일 선물 옵션을 매매하다가 주식시장 한번 째려보는 거야. 째려보다가 이거 할만하네. 그럼 한번 하는 거고. 예, 어차피 선물 옵션으로 아침마다 돈을 벌잖아요. 오전 매매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별로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다가 내가 별로네 아이씨 오늘 안 해. 또 내일 또 다음 주 가다가 정말 괜찮은 종목이 있을 때 괜찮은 구간에서만 한 번씩 하거든요. 그게 여러분 주식을 안전하게 하는 매매 방식이 아닐까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단타 종목들 하는 게 있어요. 제 종목 검색기가 있어서 아침마다 이렇게 체크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걔는 이제 하락장일 때 여러분 할 게 없을 때 제가 드리는데 지난번에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잠깐 보시면 제가 여기 종목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종목이 흥구석유하고 YTN이라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자, 이거. 예, 흥구 나와라 봐. 이씨 안 나와. 잠깐만요. 흥구 석유. 예, 흥구석유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있네요. 예, 이제 되게 느리네요. 자 보세요. 일봉인데 저희가 언제 들어갔냐면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리고 빵 뜬 상한가 여기 갭상승 한 20% 떴던 날인데 이날 들어갔어요. 여기 여러분 화면에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동그라미 친 날. 이날 들어가서 얼마가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얘가 얼마 갔냐면 여기서부터도 쭉 올라가서 100%가 수익이 났어요. 엄청나게 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가라는 게 이렇게 이슈가 터졌을 때 이게 왜 터졌냐면 지난번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했잖아요. 전쟁을 하게 되면 기름 생산량이 줄 수밖에 없죠. 거기 산유국이니까. 그러면 기름값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쪽에 테마가 붙으면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가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왕창. 근데 보시면 얘가 그냥 단순하게 보면 들어가기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잠깐 보실까요? 자, 이때예요. 저희가 빵 뜨면서 올라갈 때가 왕창 올라갈 때 여기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만약에 전날보다 갭이 떠요. 그러면 전날 고가를 넘죠. 여기 보시면 10분 봉이에요. 고가 넘길 때 이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앞전 고점까지가 1차 상승 목표가가 되고 이를 돌파하게 되면 이런 시세가 나게 되죠. 우리가 기술적 분석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락장에 자꾸 떨어지는 종목을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떨어지는 종목은 바닥 잡히고 올라갈 때 사시는 거예요. 바닥에 사시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고려하는 것들 그런 거 보실 수 있게 되고 내일 제가 온라인 강의 때 이렇게 우리가 단타 종목으로 제가 선정하는 방법들 그리고 힘이 좋다는 종목은 어떤 건지에 대한 얘기들도 내일 여러분 온라인 특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셔서 한번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 공부만 한다고 생각하셔도 꽤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에 관한 얘기는 내일 여러분 온라인 특강에 오시게 되면 한 분 한 분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식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주식과 ETF 종목들의 전략들 이렇게 화끈하게 과감 없이 다 풀어드리는 거는 우리 전문가님만한 분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욱이 어제 정말 뜨거웠던 그 불장 속에서도 특히나 뜨거웠던 2차 전지 관련주, 셀, 소재, 부품, 폐배터리까지 일제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였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은 오늘 또 시초가에 그 관련주들 청산 사인을 주셨고 또 그 이후에 일제히 내림세가 나왔습니다. 우리 안 그래도 추세장이 아니고 또 변동성인 국내장에서 지금은 주가가 널뛰고 있는 그러한 요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수익을 쌓고 계신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면서 시장 대응도 해보고요. 또 더불어서 선물 옵션 교육까지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죠. 함께하는 방법 한번 꼼꼼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 활용하셔서 홍당무 장자방 6글자 검색 후 들어오시면 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번거롭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면 입장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죠. 또 들어오시게 되면 노란톡방 입장 이벤트인 무료 특강 링크까지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8시 20분부터 장 마감하는 3시 반까지 계속해서 시장 대응 도와주실 거고요. 또 선물 옵션 교육 내용도 풀어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셔서 이 모든 혜택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전문가님, 또 시간 관계상 또 다음 선물 옵션 특강 물론 내일도 도와주실 거지만 그래도 오늘 맛보기로 또 풀어주실까요? 네. 자, 선물 옵션이 뭐냐고 물으면 사실 선물이라는 종목하고 옵션이라는 종목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하고 옵션은 뭐에 배팅하는 거냐라고 물으면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데 배팅하는 걸 선물에서는 매수라고 이야기하고 옵션에서는 콜옵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방과 하방 두 개 배팅하는 거다. 상방 배팅은 선물은 매수, 옵션에선 콜옵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지수가 빠져요. 하방에 배팅하는 걸 선물은 매도라고 이야기하고 옵션에서는 풋옵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물을 하는 사람과 옵션 하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좀 안정적인 매매를 원하는 사람은 선물을 주로 하고요. 약간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손절만 짧게 치면 되니까 먹을 때 수익을 많이 먹길 원한다는 사람은 옵션 매매를 하게 되죠.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수를 놓고 바라보면 지수가 상승할 때 내가 만약에 이만큼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5개 매수할게.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만큼 올라왔어. 나 차익 실현할게. 얘는 주식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선물도 올라갈 때는 여기서 내가 매수해서 5개 매수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나 여기서 5개 다 팔을게. 그럼 나 차익 실현. 이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지수가 빠질 때 매도라고 해서 하방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 선물을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라서 그러면 야 지수 많이 빠질 것 같은데 나 그러면 선물 여기 10개약 매도할게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식을 파는 공간, 요 주문창 안에다가 나는 신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주식 공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떨어지게 될 때 이만큼 떨어지는 폭만큼의 나는 이익을 낼 수 있다. 여기 10개 차익 실현한다. 이렇게 진입을 하세요. 선물 옵션은 우리가 상방 하방 양쪽 다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서 내가 그냥 주문장 하나만 갖다 놓고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올라갈 종목을 A라고 골랐는데 만약 현대차가 빠져. 그럼 내 기아차 갖다 놔. 기아차도 빠져. 그럼 난 2번 손절하게 되면 더 이상 매매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선물 옵션은 내가 상방 들어갔는데 무너졌네? 하락이네. 그럼 나 뭐예요? 하방으로 방향만 바꿔서 진입하면 굉장히 빠르게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장과 하락장을 이해할 때 어떻게 모르냐. 저는 기준점이라는 걸 가지고 장을 봐요. 자, 한번 보실게요. 기준점을 가지고 보시는데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것이 콜옵션이에요. 자, 콜옵션은 주가가 올라갈 때만 수익이 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점 찍고 이렇게 올라갈 때. 즉 콜옵션이 바닥 찍고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이 올라가는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풋옵션이 저점 찍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는 하락이구나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콜과 풋 두 개를 기준점 싸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개념을 간단하게 여러분 옆에다 그림을 그리면 설명을 한번 시켜드려 볼게요. 자 보시죠.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시소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지렛대가 있고요. 여기가 콜옵션이라고 하는 놈이 앉아 있고요. 여기 풋옵션이라고 하는 놈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얘네 둘이 만약에 몸무게가 똑같다면 두 개 다 수평을 이루겠죠. 이렇게 시소가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죠? 수평을 이루는데 갑자기 풋옵션이라는 놈이 더 많이 먹어 뚱뚱해. 그래서 얘가 힘이 이렇게 밑으로 기울어 버리면 누가 올라가냐면 콜옵션이라는 놈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시소 타보셨죠? 한쪽에 무거운 놈 올라가면 반대가 올라가 이렇게 얘가 내려가면 얘가 올라가잖아요. 반대로 얘가 무거우면 얘가 내려갈 때 반대편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전 이걸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냐면 여기 보시면 기준가라고 하는 제가 가격을 여기다 체크해 놓은 게 여러분 보이실 거 별표 쳐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콜옵션이 지켜야 되는 기준 가격이 있고요. 그리고 풋옵션이 지켜야 되는 기준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놈이 기준이 무너졌느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상승은 콜이라고 그랬잖아요. 콜이 만약에 기준점이 깨지면 풋이 올라가죠. 콜이 기준점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지수는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볼 때 선물 옵션 어렵지 않냐? 안 어려운 거 보세요. 전날 아침에 콜 옵션이 1.20이 기준점인데 시가의 시작과 동시에 얘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만큼이 빠져요. 그럼 반대로 누가 올라가? 풋 옵션이 이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럼 나는 지수 어디로 배팅합니까? 하방에 배팅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반대로 얘가 이렇게 올라왔어. 그리고 콜 옵션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반등을 시도하네. 이때 보시면 풋 옵션은 저항을 맞고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호 보완 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저랑 계속 매매를 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시면 이렇게 수익을 내세요. 보시면 1,000만 원 가지고 계좌를 출발하셨는데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3주 동안 거래했어요. 3주 동안 수익 금액이 얼마냐면 2,700만 원이에요. 엄청나죠. 1,000만 원 가지고 원금 1,000만 원 가지고 여러분 2,7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그럼 원금 계좌가 3,700이 됐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웬만한 사람 글쎄요. 이렇게 벌면은 2달 정도 벌면 한 달 웬만한 사람 연봉을 벌지 않을까요? 사회초년생들 한 3천만 원 이짝저짝에 연봉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내가 한 달 매매하면 남들 1년 받는 연봉을 벌 수 있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장세별로 하나씩 제가 봐야 드릴게요. 자, 얘는 어제 차트입니다. 11월 6일인데요. 저희 교육생이 이분은 저랑 한 2년 정도 같이 매매를 하신 분이세요. 여기 보시면 수익률이 여러분 1114%가 찍힌 게 눈에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방송에 화면이 나가나 모르겠습니다. 1000%가 넘는다는 얘기는 내 원금의 10배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수익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 오전에 11시 4분이에요. 여러분 어제 종가 아시겠지만 종가 고가로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장출발하고 2시간밖에 11시 5분이면 2시간밖에 안 지났잖아요. 장시가 2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2시간 만에 내 원금의 10배가 넘어가 11배, 1100%, 11배가 넘어가고 있다는 건 여러분 주식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주식은 많이 가요. 상한가밖에 안 가요. 근데 또 어떤 분을 보시면 여기 1시 50분에 5,900만 원의 수익을 청산하고 퇴근한다고 하세요. 여러분 주식으로 5,900만 원의 이익을 내려면 원금 얼마 있어요? 1억 가지고 내가 59% 수익 내야 5,900입니다. 그렇게 안 돼요. 2억 가지고 해야 내가 거의 한 5% 수익 내야 한 5,900만 원 되거든요. 수수료랑 세금 빼고 나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이 매매가 내 원금의 2배, 3배가 날 수 있는 게 매일 가능하다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 1,100%를 초과했다라고 수익을 보고하시는 어제 진짜 역대급 팔자가 바뀐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방에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 단위까지 어제 버신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장이었나 보실까요? 어제는 장출발하고 전날 가격보다 그냥 시작하자마자 갭 상승했고요. 전날 종가가 여기고요. 선물 5분봉이에요. 그리고 출발이 여기에요.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올라서 종가 고가로 아주 급등을 해버립니다. 자, 콜옵션을 보시면 맨 바닥이 0.1이었거든요. 이게 얼마까지 가냐면 5.13까지 갔어요. 그래서 얘가 0.1이 0.10짜리가 5.13까지 갔다는 얘기는 그냥 이론상 51배가 됐죠. 여러분 하루에 50배가 넘게 수익이 터진다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선물 옵션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얘는 뭘로 우리가 상방인 거 알았냐면 시작하면서 풋옵션 기준점이 2.63인데 얘가
붕괴하는 걸로 인해서 야, 풋옵션 기준점 깨졌다. 아까 여러분 시소 배우신 거 기억날까요? 이렇게 시소 배웠잖아요. 자, 여기 있는 게 콜이고 여기 있는 게 풋이다. 근데 콜옵션은 기준점을 지키고 넘어가고 풋옵션은 얘가 2.63인데 이 기준점이 붕괴했다. 그럼 얘가 붕괴되는 순간부터 풋이 망가지니까 누가 올라가? 콜이 올라가. 그러니까 나는 뭐 어떤 배팅해야 돼요? 상방이야, 하방이야? 상방.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부 옵션 가격으로밖에 판단 안 해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같은 상승장을 보겠습니다. 얘는 9월 14일입니다. 보시면 아침에 시작하고 11시 땡 시자마자 수익금액 570만 원, 시작하자마자 150만 원의 이익을 내세요. 자, 이분들도 오래되시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차트 한번 보시죠. 패턴 똑같아요. 전날보다 갭 상승, 그리고 종일 종가 고가 상승. 자, 어땠냐요? 보시면 바닥부터 콜옵션을 몇 배 났냐면 500% 터졌어요. 원금 대비 5배. 그러면 여러분이 하시는 매매 중에 과연 하루에 내 원금의 5배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없을걸요? 상한가 최대 30%입니다. 따라서 얘는 뭘 가지고 우리가 상방인 거 알았냐라고 묻는다면 풋옵션이 3.5짜리가 기준점인데 얘가 깨졌구나. 난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은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이 반도체 공부할 때 뭐부터 합니까? 반도체 굵기도 알아야 되죠. 그중에 반도체에 들어가는 원재료들 제대로 수급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반도체가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확장될지, 비메모리가 확장될지, 그다음에 그중에서 뭐 어떤 대안은 뭐 없는지 이런저런 산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원료를 수급할 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원료를 비싸게 사오니까 수익성도 떨어질 것이고 공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율주행차, 전기차에 배팅한다면 걔네들이 무슨 배터리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음극재니 양극재니부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저 문과 출신이거든요. 문과가 어떻게 합니까? 이과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근데 이걸 다 공부해야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래서 이 산업이 발전하겠다. 현대차 올라가겠다. 샀는데 웬걸 떨어지지. 여러분 그렇게만 공부한다고 돈을 벌 것 같으면 세상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전부 다 주식으로 돈 벌게 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재밌는 건요. 제가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다 보면 공부 잘하신 분, 소위 가방끈 기신 분 있잖아요. 학벌 우리나라 최고 학부 나오신 분들, 그리고 박사학위 있는 분들, 교수님들, 그다음에 전문 직종이신 분들이 제일 손해가 많아요. 왠지 아세요? 내 머리가 똑똑하거든요. 여러분 공부 잘한 머리랑 투자를 위한 내가 머리랑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보다 선물옵션을 훨씬 더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업으로 삼은 게 얘를 업으로 삼았던 이유는 뭐냐면 주가는 주기적으로 빠지는데 내가 그 회사가 언제 떨어지고 뭔가 악재가 터질지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죠? 알 방법이 없어요. 제가 내부자가 아닌 이상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거 가지고 저도 수익 나면 1, 20%, 2, 30% 수익 나면 바로 팔아버린 이유가 내가 이 회사를 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믿을 만한 매매를 하시려면 여러분 그냥 저기 애플 사세요. 애플 사시고 페이스북 사시고 코카콜라 사십시오. 떨어질 때. 그러면 쭉 갑니다.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대한민국 종목에 너무 정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선물옵션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개파락 이후에 강하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개파락하고 상승 배팅해가지고 당일날에 4,200만 원의 이익을 내신 걸 보시게 됐고요. 그 다음날 하방 배팅했습니다. 6,400만 원의 이익을 내십니다. 이게 저랑 같이 하신 지 2년 짬밥의 교육생분들입니다. 여러분 거래일수 이틀 만에 얼마 벌었나요? 1억 800입니다. 1억 800이면 연봉 1억도 큰 돈입니다. 이틀 벌은 이틀치 일당입니다. 그래서 선물옵션이 얼마나 매력적이냐면 자 어떤 날인가 한번 보실게요. 장 출발하고 얘는 반대죠. 개파락을 했는데 급등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락하죠. 자 우리가 개파락하고 올라갈 때 내가 이걸 올라갈 때 지그재그 패턴으로 올라가는데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근데 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옵션 가격 보시라니까요. 풋옵션 가격이 저항해서 맞고 죽는 게 보이니까 그때부터 얘는 뭐예요? 콜이 올라가는 장. 우리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선물옵션 되게 심플해요. 시간 되는 데까지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얘는 보시면 풋옵션 2000%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 크게 올라갔죠.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장 출발하자마자 장이 빠진다. 그래서 나는 뭐 했다? 콜옵션의 기준점이 2.63이 깨지는 순간부터 나는 뭐 봤다? 하방을 봤다. 그랬더니 풋옵션으로 당일 시작해가지고 추세로 재가지고 일주일 동안 오버시켰거든요. 2000% 원금의 20배입니다.
여러분 주식으로 돈 버는 거 시시하지 않으십니까? 주식으로 손해까지 보십니까? 속 안 상하세요? 선물 옵션 넘어오세요. 훨씬 편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락장에 이렇게 매력적이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수익 잘 나는 날만 가져오는 게 아니야. 다 똑같은 거 그냥 그날 매일매일 가지고 와도 이래요. 자 보실게요. 10월 4일 거 보실까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10시 19분에 시작하자마자 1260만 원, 218만 원을 수익을 인증하십니다. 저희는 오전에만 매매합니다. 그래서 자금에 따라서 많이 버는 분, 적게 버는 분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주식하시는 분들이 제일 미치는 차트가 뭔지 아십니까? 전날보다 개파락합니다. 근데 하루 종일 빼버려. 주식하는 분들이 제일 미치는 차트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개파락했으면 반등이라도 해야 손절이라도 칠 텐데 반등 안 합니다. 종일 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작과 동시에 풋옵션이 하방으로 500%의 수익을 냅니다. 우리가 하락할 거 어떻게 하나요? 시작하자마자 콜옵션의 기준점이 1.8 하나인데 기준점을 붕괴합니다. 얘가 깨졌다는 얘기는 지수는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난 어떻게 될까? 왕창 뺀다는 얘기죠. 그럼 난 어디다 배팅해야 돼요? 선물은 매도, 하방, 옵션은 풋옵션을 사면 되겠죠. 간단합니까? 눈에 좀 들어오십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9월 21일입니다. 이날은 장출발하고 나서 9시 52분입니다. 장출발하고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206%의 수익률이 인증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원금 대비 200%가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장출발 1시간 만에. 그래서 수익을 740만 원, 820만 원 급등을 하면서 와 많이 벌어요. 근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미치고 환장하는 날이거든요. 보실래요? 장출발하고 나서 반등하는 척 하다가 그냥 패대기 치면서 종가 저가를 밀어버립니다. 자, 풋옵션 당일날 0.2짜리가 2.13 몇 배가 있냐면 10배 났습니다. 1000%. 여러분 선물 옵션은 가능하다니까요. 내 계좌가 반토막 났습니까? 가능합니다. 옵션은 가능합니다. 자, 제가 매집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 3, 4일 동안 계속 하락 노래를 불렀거든요. 결국 몇 프로 갔냐면 2200% 원금의 22배가 났습니다. 제가 요새 왜 웃고 다니고 얼굴이 좋다 소리를 듣냐면 9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내 급락했다 급등했다가 시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돈 벌면 안색이 환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얘는 9월 12일입니다. 마찬가지 갭상승했다. 오늘이랑 똑같죠? 네. 아침에 뷰잉 올라가는 것 같다가 종일 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콜옵션이 2.5가 저항이라는 것만 내가 정확히 안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빠지면 누가 갈까요? 풋옵션이 가겠죠. 장에 하락에 배팅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선물 옵션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물 옵션은요. 주가가 오르면 상방 콜에 배팅하고요. 주가가 빠지면 풋 하방에 배팅합니다. 주식은 상승만 해야 이익이고 하락하면 손해납니다. 그러면 선물 옵션을 해야 될까요? 주식을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시장은 주기적으로 오르고 빠집니다. 그런데 빠질 때 무식하게 빠지고 개인 매매자 정말 힘들게 합니다. 제가 18년 전에 주식을 선택할까 선물 옵션을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선물 옵션을 선택했던 이유가 뭐냐면 주기적으로 빠지는 장에 내가 주식으로 대응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인버스만 잘 볼 자신도 없고 그래서 길게 보면 큰 돈을 굴리기에는 주식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물 옵션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 수십억 수백억 배팅하는 건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자본금의 10% 20%만 가지고도 내 원금을 통으로 몰빵 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1억 가지고 10%씩 내야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100% 수익 내게 되면은 똑같이 1000만 원 수익이거든요. 근데 잃어버려야 내가 갖고 있는 원금 1000만 원, 1억 중에서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나는 리스크가 적은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내가 만약에 1억 가지고 5% 번다면 500만 원 벌 수 있는 건데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옵션을 매매하면 50% 수익 나는 거는 거의 매일 나요. 20%, 30%, 50%, 100%는 자주 난단 말이에요. 수익이 많은 게 아닙니다. 선물 옵션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은 돈을 가지고 큰 돈을 만들어내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력이 선물 옵션이다. 내일 여러분 아침 8시 20분에 저랑 하루 종일 선물 옵션 방송할 수 있고요. 지금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내일 오전에 8시 여러분 입장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누르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선물 옵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톡방 얼른 들어오시죠. 네, 노란 톡방 입장 방법은 TV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7시 50분 지나기 전까지만 참고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물 옵션 교육까지 담아봤습니다. 선물 옵션 매매는 정말 상승장에서는 물론이고요. 무너지고 흘러내리고 빠지는 그 하락장에서도 하방에 배팅하면서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그야말로 아주 매력적인 매매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익을 크게 안겨볼 수 있는 만큼 위험도 리스크도 2배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되실 것 같아요. 그럼 걱정 안으로
넣어두시고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의 추가적인 매매법 교육 들어보시고요. 선물 옵션 매매도 함께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내일 바로 진행되는 그것도 무료로 진행되는 선물 옵션 온라인 특강 링크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장 전부터 장 마감하는 그 3시 30분까지 7시간가량 계속해서 시장 대응 도와주실 거고 여러분의 질의응답 다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또 선물 옵션의 매매법 추가적인 교육까지 진행을 해주실 거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모든 내용들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방법 다 아시죠? 이 방법 활용하셔서 시간 안에만 들어오시면 된다는 점 한 번 더 강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가 계속해서 7시 5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나버리면 입장문 칼같이 굳게 닫혀버리니까요. 시간 안에 꼭 들어오셔야 한다는 점 강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